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환급되어 매입세액 공제라는 명목으로 결국 공급받는 자 입장에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죠. 하지만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세금 계산서 받은 게 부실 기재로 예를 들면 필요적 기재 사항 중에 일부가 누락되거나 할 경우 전액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죠.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하죠. 이외에도 사치풍조 방지를 위해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는, 그쵸? 접대비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하죠. 부가가치세법은 이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돌려주지 않는, 즉 불공제 절차를 통해 돌려주지 않는 그런 페널티를 부담하고 있죠. 우리 교과서에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항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어려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 차원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부가가치 납부세액이 어떻게 계산되고 확정되는지를 우리가 간단한 사례를 통해 연습해 봅시다. 자, 공급받는 사업자가 렌터카죠. 현대차로부터, 현대차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겠죠. 자, 2018년 4월 5일 일반 과세 사업자인 렌터카 주식회사는 현대차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를 2,2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된 공급 대가이죠. 2,200만원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죠. 자, 이때 공급받는 자인 렌터카 주식회사는 2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부담하게 된 거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200만원을 렌터카는 나중에 돌려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를 밟아서. 자, 돌려받을 경우 이걸 우리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는데요. 결국 매입세액 공제가 되면 결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고, 렌터카 주식회사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건 제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고요. 자, 그렇다면 렌터카 주식회사가 200만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담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액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항목란에 200만원을 기입해서요. 자, 2018년 6월 8일 일반 과세사업자인 렌터카 주식회사는 현대차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승용차를 하나투어에 렌트하고 현금 5,500만원 역시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액이죠. 공급대가를 수령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아주 일반적인 매출 상황이죠. 자, 이 경우에 렌터카 주식회사는 주 사업 목적이 차를 렌트하는 회사니까요. 지금 현대차로부터 구입한 승용차를 고유 사업 목적에 잘 사용한 것이죠.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이죠. 자,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 500만원, 그렇죠? 하나투어로부터 징수해서 뭡니까? 국세청에 납부를 하겠죠. 렌터카가. 자, 그러면 렌터카 주식회사는 하나투어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죠. 500만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고를 하고요. 1번 항목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500만원 신고하고요. 납부를 해야 됩니다. 500만원. 동시에 렌터카 주식회사는 승용차 매입할 경우에, 그렇죠?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이 승용차를 구입 시점에 부담한 200만원의 매입세액을 어떻게 됩니까? 돌려받아야겠죠. 그 역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2번 항목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00만원을 기입해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1번 항목에 렌터카 주식회사는
500만원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고요. 그리고 이번 항목에 부가세 매입세액 200만원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렌터카 입장에서 국세청이 납부할 게 500만원, 그리고 돌려받을 게 200만원. 자, 퉁치면 어떻게 됩니까? 300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렌터카 측에서는 결국 300만원을 부가세 납부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죠? 예, 계산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죠. 자, 이때 돌려받는 200만원을 우리는 매입세액 공제된다고 합니다. 왜 매입세액 공제로 돌려받는, 어떻게 돌려받는 게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셈인지. 그쵸? 500만원 납부할 게 있고 200만원 돌려받을 게 있다. 그쵸? 그럼 돌려받는 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500만원 납부하고요. 200만원 또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순액으로 300만원 납부하면 그게 뭡니까? 200만원 돌려받은 셈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처럼 300만원 납부할 경우 200만원은 매출세액에서 빼져서 공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고요. 이 매입세액 공제된다는 얘기는 결국 부담한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같은 결과를 낳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된다 하면 뭐 매입 시점에 부담했던 부가세를, 부가세 매입세액을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된다. 그럼 매입세액 공제되는 건 그렇죠. 매입 시점에 부담했던 부가세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것이고, 매입세액 불공제란 건 뭘까요?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입 시점에 부담했던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결국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게 된 셈이므로 그 해당 자산, 그 매입한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를 구성해야겠죠. 회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매입세 불공제될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상황은 같고요. 상황은 같고, 자, 이번에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앞에 예에서는 매입 시점에 부담한 현대차로부터 승용차를 매입할 시점에 부담했던 부가세 200만원이 어떤 사유로 인해 공제받지 못할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을 한번 계산해보라 이거죠. 현대 렌터카에.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미리 말씀 못 드렸지만 부가세 신고는요, 그쵸?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제1기 예정신고기한, 제1기 확정신고기한, 그 다음에 제2기 예정신고기한, 제2기 확정신고기한 1년에 4번 하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거래가 2번 있었는데요. 4월 5일 날 매입, 6월 8일 날 매출. 그쵸? 그럼 이 두 거래만 있다고 보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 그렇죠. 제2기 확정신고 기한이죠. 결국 부가세 납부세액을 구하라는 얘기는 제2기 확정신고 기한, 제2기 확정신고 기한의 기간에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해 보라는 얘기죠. 이 두 개의 거래만 있다고 가정하고요. 매입 거래와 매출 거래. 미리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자, 일단 그러면 자, 앞의 경우에는 뭡니까? 4월 5일 매입 시 부담했던 200만원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에 부가세 납부세액이 얼마냐를 계산해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지금 사례는 뭡니까? 4월 5일 날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액 200만원이 어떤 사유로 인해 공제받지 못할 경우에 부가세 납부세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라는 얘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매출세액은 똑같이 앞의 사례와 똑같이 500만원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즉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경우에는 뭡니까? 200만원이 공제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납부세액은 매출세액과 동일한 500만원이 되는 셈이죠. 우리 이런 걸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해서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매입 시점에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그렇죠? 일단 매입세액 공제라는 건 뭐라고요? 매입 시점에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거죠.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건 공급받는 자, 그 사업자 입장에서 뭡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죠. 자, 이 매입세액 불공제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고요.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매입세액은요, 공급하는 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사유가 우리 교과서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그렇습니다. 적격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을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을 경우,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부실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당연히 뭡니까? 세금계산서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부가세법은 그럴 경우 그런 부실한 또는 세금에서 받지 않을 경우 굉장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거죠. 그 굉장한 페널티가 바로 뭡니까? 매입세액 불공제를 시키는 거죠. 그건 뭡니까? 매입 시점에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돌려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굉장한 페널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승용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한번 따져봅시다. 어떻게 따지는지 잘 살펴볼게요. 일단 승용차는요,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과 비업무용. 자, 비업무용이란 건요, 사업용으로 그러니까 사업자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사업자가 사업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를 헛짓거리에 쓰는 거죠. 그죠? 사업 관련된 사업 관련된 일에 이 승용차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런 승용차는 비업무용 승용차라고 하죠. 당연히 뭡니까? 그런 비업무용 승용차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당연히 뭡니까? 돌려주지 않겠죠. 국세청이. 사업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딴짓거리 한 거니까요. 어떤 부가가치 창출에 쓴 게 아니고요. 어떤 헛된 짓 쓴 거죠. 그렇죠? 뭐 대표이사가 그렇죠? 뭐 골프장 갈 때 그렇죠? 승용차를 주로 쓴다. 그럼 뭡니까? 그 승용차는 비업무용 승용차가 되는 것이고, 그런 승용차의 경우에 구입 시점에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즉 매입세액 불공제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뭡니까? 비업무용 승용차는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당연한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업무용 승용차는요, 다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여러분 분류하시면 됩니다. 자, 이 업무용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호고석이 현대차로부터 버스를 구입했을 경우 그 구입한 버스로 손님을 실어날라요. 여객 운송을 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그 버스는 업무용이 쓰이는 버스고요. 그리고 뭡니까? 영업용으로 쓰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비영업용 승용차는 뭡니까? 영업용 이외의 모든 용도로 쓰일 경우 비영업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금호고석은 여객 운송을 고유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인데요. 만약에 금호고석이 현대차로부터 구입한 버스로 여객 운송을 하지 않고 손님을 태우지 않고 뭡니까? 그냥 자기 회사에 직원을 출퇴근시키는 거예요. 자, 이 경우 이 구입한 버스는 업무용으로 분명히 쓰이고 있죠. 직원 출퇴근용 중요하잖아요. 영업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니까. 근데 영업용으로 쓴 건 아니죠. 그럴 경우에 뭡니까? 이런 경우에 직원 출퇴근 버스로 사용한 이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는 뭡니까? 비영업용으로 사용됐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영업용 승용차를 쓸 경우 당연히 뭡니까? 매입세 공제해주죠. 그 영업용 승용차의 매입 시점에 부담한 그렇죠? 부가세 매입세액을 당연히 공제해줍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어려운 건 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다시 소형과 비소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 소형이라 함은 정원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죠. 그렇죠? 그럼 비소형 자동차는 뭡니까? 당연히 정원 8인승 이상 뭡니까? 봉고차, 스타렉스 이런 거죠. 12인승 막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렉스 같은 차들, 그렇죠? 스타렉스 같은 차들이 바로 비소형 승용차가 되는 거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뭡니까? 영업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되진 않지만 굉장히 업무와 밀접한 관계로 쓰이겠죠. 뭐 스타렉스로 대표이사가 출퇴근하겠습니까? 폼 안 나게? 그쵸? 그러니까 이 부가세법은 그런 스타렉스 같은 차, 즉 비소형 차의 경우에는 뭡니까? 이거 업무에 거의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 그죠? 그러니까 거의 100%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엔 그 고유 업무에 쓰일 테니 그런 경우에 뭡니까?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정원 8인승 이하의 차의 경우에 뭡니까? 당연히 영업을 위해 쓰긴 하겠지만 또
상당 경우에 뭡니까? 가끔씩 대표이사 아들, 그쵸? 예, 뭐 학교 대들 때 쓰기도 하고 그렇겠죠. 자, 이렇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소형 승용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부가세 매입세액을, 예, 부가세법이 과감하게 뭡니까? 예, 불공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결국 뭡니까? 예,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소형과 비소형은 아니고, 비소형이라면 정원 8인승 이상이 되는 스타렉스 봉고차 같은 경우이고, 그런 스타렉스나 봉고차의 경우에 뭡니까? 사업용으로 그 부가가치 창출에 거의 쓰이겠죠. 근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대표이사의 아들을, 그쵸? 학교에 데려다주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그런 데 쓰인다는 얘기죠. 100% 부가치 창출에 쓰인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부가세법은 이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해 뭡니까? 매입세액 불공제해버려요. 과감하죠. 굉장히 과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따져서 보셔야 돼요. 결국 뭡니까? 정리를 하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것이죠. 잘 따십시오. 그 다음에 자, 비영업용 국민차라는 게 있어요. 국민차라면 100이랑 1000cc 미만인 차를 말합니다. 티코.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티코를 사업자 명의로 구입했는데 그런 티코로 대표이사가 출퇴근할까요? 자기들 태워보낼까요? 위험한 차인데. 그리고 또 국민차 같은 경우에 뭡니까? 널리 보급되어 하는 장려할 차이죠. 환경 그런 오염도 좋고 해서 부가세법은 자 100이랑 1000cc 미만인 국민차의 경우에는 비영업용이라 하더라도 즉 그 4명 4인승 이상 못하잖아요. 4명 이상 못하니까 뭡니까? 소형이잖아요. 비영업은 소형 승용차지만 국민차 100이랑 1000cc 미만 하지만 비영업은 소형 승용차지만 국민차의 경우에는 즉 100이랑 1000cc 미만의 차의 경우에는 뭡니까? 소형차, 그러니까 아주 국민차 보급 확대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 여러분 특이사항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배운 걸 한번 연습해 봅시다. 4개의 사례를 제가 제시했는데요. 일단 여러분 매입세액 이 승용차 구입 유지 관련된 그 비용을 승용차 구입 유지 관련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잘 따지셔야 됩니다. 일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되면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것이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중에 국민차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비업무용 승용차는요. 그렇죠. 사업에 쓰이지 않는다는 승용차이잖아요. 당연히 매입세 불공제고요. 영업용 업무용 승용차는 뭡니까?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비소형, 그쵸? 영업용, 비영업용이지만, 소형이 아닌 차, 스타렉스 봉고차 같은 경우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이죠. 잘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렌터카 주식회사의 2018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의 거래이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이죠. 자, 일단 승용차는 일반 과세사업자인 현대차주로부터 구입하였다. 이 단서 왜 들어갔죠? 그렇죠. 매입 시점에 현대차 주식회사가 렌터카가 매입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공급하는 자인 현대차가 공급받는 자인 렌터카에게 차량을 제공할 때 부가세 매입세액을 어떻게 합니까? 징수했겠죠. 뒤집어 얘기하면 렌터카는 승용차 구입 시점에 부가세 매입세액을 부담한 셈이죠. 그러면 이 매입 시점에 부가세를 공제받느냐 공개받을 수 없느냐가 이슈겠죠. 그래서 일단 이 4개의 사례를 통해서 렌터카, 전부 렌터카 거래입니다. 1기 확정 신고기간 때. 자, 그래서 제1기 확정 신고기간의 렌터카의 매입세액 불공제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보는 문제죠. 자, 1번, 2번, 3번, 4번. 자,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1번 볼게요. 대표이사 아버님의 레저활동. 끝났죠. 뭡니까 이거? 비업무용이죠.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비업무용이잖아요. 비업무용. 그렇죠? 그래서 자, 비업무용 승용차를 얼마에 구입했다? 1,100만 원에 구입한 거죠. 100만 원은 뭐예요? 매입 시점에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액인데 공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비업무용 승용차이니 이 100만 원은 매입세액 불공제 되겠죠.
2번 볼게요. 하나투어 주식회사의 렌트를 위해 승용차를 2,200만원에 구입했다. 하나투어의 렌트. 그렇죠. 회사 이름이 뭡니까? 지금 렌터카죠. 이 회사의 주 영업, 고유 목적 사업은 뭐예요? 그렇죠. 사업자의 렌트하는 거죠. 그렇죠? 영업용으로 승용차를 구입한 셈이죠. 2번은. 그렇죠? 영업용으로 구입한 거죠. 뭡니까? 그럼 이 승용차 영업용으로 쓰이겠죠? 그렇죠? 고유 목적, 즉 렌트하는 거에 승용차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용으로 산 거죠. 그러니까 업무용인데 영업용으로 쓰이는 거죠. 뭡니까? 매입세 공제죠. 그렇죠? 200만 원 매입세 공제되죠. 자, 3번 대표이사의 출퇴근용으로. 그렇죠? 출퇴근, 대표이사 출퇴근해야죠. 이거 뭡니까? 업무용이죠. 업무용. 근데 업무용을 쓰이는데, 자, 이제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 따져봐야겠죠. 일단, 뭡니까? 렌터카가 대표이사 출퇴근하는 시키는 게 주 영업은 아니잖아요. 고유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사업의 고유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게 뭡니까? 영업용으로 쓰이지 않는 거죠. 즉, 비영업용으로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소형입니까? 소형? 예. 8인승, 이런 말이 없는데요. 뭡니까? 딱 보니까 8인승 이하인 승용차인 것 같죠. 그렇죠? 별도 연급이 없으면 그냥 8인승 이하의 소형 승용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뭡니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CC가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 아니죠. 그럼 뭡니까? 국민차가 아니기 때문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국민차 아닐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된다는 사실. 그러면 3번의 그 5,500만원 중에 500만원은 뭡니까?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액인데 공제, 불공제죠. 그렇죠? 4번 볼게요. 한공자동차 정비 주식회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를 뭡니까 이거? 그렇죠? 일단 업무용이죠. 관리부에서 쓰니까. 비업무용은 아니죠. 자, 그럼 이제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 따져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 렌터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자나 최종 소비자에게 차를 빌려주는 게 주영업이죠. 근데 지금 관리부가 업무용으로 쓰는 게 주영업은 아니죠. 그죠?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동일 뿐이죠. 그럼 업무용은 맞는데 비영업용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경우 이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는 뭡니까? 비영업용 승용차이고 8인승 이상이란 말이 없으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국민차가 아닌 경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 구입, 유지, 렌트, 임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다 어떻게 됩니까?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따라서 뭡니까? 4번에 10만원, 그쵸?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이죠. 그러면 2번만 영업용에 사용된 승용차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나머지 1, 3, 4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다 뭡니까? 불공제되겠죠. 그럼 1번에 100만원, 3번에 500만원, 4번에 10만원, 합이 얼마? 610만원이 뭡니까? 매입세액 불공제액이 되겠죠. 렌터카 주식회사의 2008년 제1기 확정식 무효기간의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것이죠. 610만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겸용사업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겸용사업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유하는 그런 사업자를 겸용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세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면세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 이 공통매입세액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겸용사업자가 어떤 그 자산을 매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승용차라고 할게요. 승용차를 매입을 하는데요. 이 차를 가지고 과세사업에 쓰기도 하고 동시에 뭡니까? 면세사업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과세사업에도 쓰고 면세사업에도 쓰는 그런 자산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 부가세 매입세액을 우린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구입할 시점에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됩니까? 불공제됩니까? 불공제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거의 2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자, 면세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어요. 다시 한번.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신고하지 않고 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요,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돌려달라는 절차인데 그런 절차를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그렇죠?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 공제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천적으로. 자, 그렇다면 면세사업자가 어떤 자산이나 서비스를 공급받고 그 시점에 부담한 매입세액, 부가세 매입세액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불공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슈는 뭐냐면요. 그러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겸용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지금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워밍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2018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금호고속 주식회사의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고속버스 매출이 3억 원,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시외버스 매출이 2억 원, 합이 얼마? 5억 원의 매출을 올렸네요. 3개월간. 자, 그러면 고속버스는 뭡니까? 과세사업이죠. 시외버스는 면세사업이죠. 아, 그러면 이 얘기네요. 제1기 확정신고기간 금호고속은 과세사업으로 3억을 벌었고 면세사업으로 2억 원을 버는 셈이죠. 그렇죠? 그러면 금호고속이 확정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할 경우 자, 부가세 매출세액은 얼마로 신고해야 됩니까? 그렇죠. 매출세액은 그렇죠? 면세사업의 경우에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겠죠? 따라서 뭡니까? 과세사업인 고속버스 매출에 대해서만 10%의 부가세 매출세액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4월 1일부터 1월 30일 금호고속의 부가세 매출세액은 얼마? 3억 원 곱하기 10% 3천만 원이 되겠죠. 3천만 원이 됩니다. 자, 2018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금호고속은 일반 과세사업자인 현대차주로부터 다음과 같이 버스를 매입하였다 이거죠. 그럼 고속버스 사업용으로 3,300만원, 시외버스 사업용으로 2,200만원을 부담했죠. 그러면 이 4월 1일부터 2월 31일까지 금호고속이 부담한 버스 매입 시 금호고속이 부담한 총 부가세 매입세액은 얼마입니까? 고속버스 사업용 버스 구입할 때 부담한 300만원, 시외버스 사업용 버스 구입할 때 부담한 200만원, 합이 얼마? 500만원인데 금호고속은 부가가치 신고 시에 이 500만원 모두를 돌려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300만원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300만원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시외버스 사업용 버스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액 200만원은 뭡니까? 면세사업용 자산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금호고속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얼마를 돌려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500만원?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즉 과세 사업용 목적으로 구입한 버스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300만원만 돌려달라고 신고할 수 있는 것이죠. 2018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금호고속 주식회사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얼마입니까? 매입세액 공제가 뭐라고 했죠?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라는 얘기는 뭡니까? 부가세 돌려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매입 시점에 부담한 부가세를 돌려달라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얼마를 돌려달라고 해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금호고속은. 그렇죠. 과세사업 목적용으로 버스 구입할 때 발생한 부가세 매입세액 300만원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면세 사업용 버스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액 200만원은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300만원이 뭐가 됩니까? 매입세액 공제액이 되고요. 200만원이 뭐가 됩니까? 매입세액 불공제액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의 문제와 다른 점은요. 앞의 문제에서는요.
예, 고속버스 사업용 버스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 그리고 시외버스 사업용 버스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 해서 딱 부러지게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 매입세액 구분이 같기 때문에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은 불공제,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은 공제. 명확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문제와 다른 점은요. 지금 문제는 바로 뭡니까? 고속버스 및 박스 보세요.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사업 겸용으로 또 버스를 구입한 게 있어요. 그렇죠? 이 버스는 뭡니까? 과세사업에 쓰기도 하고 면세사업에 쓰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그 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부러지게 구분되진 않겠죠. 그게 또 문제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기 위해 뭡니까? 구입한 버스 얼마 부담했죠? 200만 원. 2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이거를 아주 정밀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갈라놔야 돼요. 뭘로? 과세사업에 쓰인 게 얼마인지 면세사업에 쓰인 게 얼마인지를 구분해서 과세사업에 쓰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고 면세사업에 쓰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됩니까? 불공제를 하는 것이죠.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구나. 좀 뭔가 제대로 잘 추적해서 똑부러지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세법에서는 좀 대충 계산해서, 즉 안분한다 그래요. 안분해서 이 공통매입세액 200만 원 중에 과세사업분이 얼마고 면세사업분이 얼마인지를 안분 계산에 의해 구분하고 과세사업분 안분액은 공제, 면세사업분 안분액은 불공제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안분하기 위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기준. 그 기준이 바로 뭡니까? 그 해당 기간이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동일 신고기간 금호고속의 매출 현황을 박스에 주어주고 있죠. 그러면 고속버스 사업에서 매출이 얼마입니까? 6억 원. 공급가액 기준으로. 시외버스 사업에서의 매출이 얼마입니까? 4억 원. 그러면 이 금호고속의 해당 신고기간 총 매출은 10억인데 그 중에 6억이 과세사업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4억이 뭡니까? 면세사업에서 발생했구나. 그러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 신고기간에 구입한 그 과세사업에도 쓰고 면세사업에도 쓰는 버스 역시 뭡니까? 이 6대4의 비율로 쓰이지 않았을까? 뭐 엄격히 따지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세법은 그렇게 가정을 해버리는 거죠. 공급가액 기준으로 뭡니까?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서 6대4의 비율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통매입세액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을 6대4의 비율로 분류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0만 원 곱하기 10억분의 6억, 60%는 어떻게 됩니까? 즉 120만 원이죠. 그리고 나머지 80만 원은 면세사업분 공통매입세액, 그리고 10억분의 6억, 60%는 뭡니까? 과세사업분 공통매입세액으로 분류를 하고 안분한다 그래요. 각각을 어떻게 합니까? 공제, 불공제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2018년 계산 한번 해볼까요? 2018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금호고속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은 매입세액 공제입니까? 불공제입니까? 불공제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온전히 면세사업을 위해 매입한 버스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죠. 또 하나가 있죠. 뭡니까? 과세사업에도 쓰고 면세사업에도 쓰는 그런 공통자산, 공용자산, 그거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이걸 우리 뭐라 부르죠?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하죠. 그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즉 과세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 그 각각의 비율에 따라 뭡니까? 안분을 하는 것이죠. 그쵸? 6대4의 비율로 안분을 해서 어떻게 되죠? 면세사업분으로 안분된 공통매입세액은 당연히 뭡니까? 불공제하겠죠. 그러면 지금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물어보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공통사업용 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200만 원 중에 40%, 10억분의 4억, 그쵸? 10억분의 4억, 그쵸? 얼마입니까? 80만 원이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안분된 공통매입세액 80만 원. 이거는 뭡니까?
매입세액 불공제 되겠죠. 그래서 합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시외버스 사업용 자산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 300만원과 안 분된 공통 매입세액 80만원 해서 얼마? 380만원이 매입세액 불공제액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여러분 2018년 6월 30일 결산일 재무상태표상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4월 1일부터 6월 30일 이 신고 기간에 현대차로부터 버스를 결국 뭡니까? 세대 구입한 거죠. 고속버스 사업용으로 5,500, 시외버스 사업용으로 3,300, 고속버스 시외버스 사업 겸용으로 2,200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고속버스 사업용으로 구입한 버스 구입 대금이 5,5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500만원은 뭐죠? 부가세세 매입세액이죠. 그런데 이 고속버스 사업용 버스는요 과세 사업용이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00만원이 전액 뭡니까? 공제되겠죠. 그러면 구입 시점에 지불한 5,500만원 중에 부가세세 매입세액 500만원은 뭡니까? 부가세 신고 시 부가세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해서 돌려받잖아요. 그쵸? 결국 돌려받고 난 뒤 이 버스를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는 5천만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고속버스 사업용 버스의 취득가액은 5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매입 시점에 지불한 5,500만원 중에 500만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 공제를 통해 돌려받으니까 순 지불한 대가는 5천만원이 되니까 고속버스 사업용 버스의 취득가액은 6월 30일 현재 취득가액은 5천만원이 되는 것이죠. 자, 시외버스 사업용 버스의 경우 매입 시점에 부가치세 포함해서 3,300만원을 지불했는데 면세 사업에 사용되는 버스이니 그 매입 시점에 부담한 부가세 300만원은 부가세 신고 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죠. 즉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경우 3,300만원 전부 시외버스 사업용 버스 구입 시점에 회사가 지불한 대가가 되는 것이죠. 300만원 못 돌려받아요. 그쵸? 그러니 3,300만원 전액, 그렇죠. 시외버스 사업용 버스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2,200만원 겸용버스, 그쵸? 과세사업에도 쓰고 면세사업에도 쓰는 이 2,200만원이 좀 어려운 거죠. 자, 200만원 중에 그쵸? 일부는 과세사업으로, 일부는 면세사업으로 얼마씩 안 분했죠? 과세사업으로 120만원, 면세사업으로 80만원 안 분했죠. 그쵸? 자, 그러면 120만원은 뭐예요? 돌려받겠죠. 과세사업용으로 안 분된 공통매입세액이니. 나머지 80만원은요, 면세사업에 안 분된 공통매입세액이니 못 돌려받죠. 200만원 중에 120만원 돌려받고 80만원 못 돌려받으니 이 공통 과세사업에도 면세사업에도 쓰기 위해 취득한 이 겸용버스의 구입 시점 지불한 대가 2,200만원 중에 120만원은 뭐예요? 매입세 공제를 통해 돌려받으니, 그쵸? 그 120만원 뺀 나머지 얼마? 2,080만원이 이 겸용버스의 이 겸용버스 취득 원가가 되는 것이죠. 그쵸? 2,200만원 중에 120만원 돌려받으니, 돌려받은 시점에 결국 뭡니까? 이 버스를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순 대가는 2,080만원이니, 취득가액은 당연히 2,080만원으로 기록돼야겠죠. 그쵸? 따라서, 6월 30일, 재무상태표상 사업용 자산의 총 취득가액은 고속버스 사업용 버스의 취득가액 5천만원, 시외버스 사업용 버스의 취득가액 3,300만원, 그
그리고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사업 변경 버스 취득가액 2,080만 원 해서 얼마입니까? 1억 28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도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습니까? 일단 공급가액 기준으로 다 공급가액 기준으로 일단 계산을 하고요. 그렇죠? 그 중에 뭡니까? 그 중에 그렇죠.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부가세 매입세액은 뭡니까? 돌려받지 못하니 취득가액으로 얹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됩니다. 1억 380만 원인데 오타 났네요. 죄송합니다.